너무 오랜만이죠? 안녕하셨나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사이에 전에 올린 LTE 통신 관련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겨서 긴급히 해결 방법을 가져와 봤답니다. 전에 만들어 올린 영상에서 타이번 SC 모듈과 보다폰 유심을 조합하여 LTE망으로 SK 통신사에 연결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게 올해 초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우선 SK 통신사에서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5월 말 이후로 안 한답니다. 두 번째로 TCP 전송 방식이 막혔네요. 이걸로 뭔가를 하시려는 분이나 하시던 분을 위해 긴급히 해결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립니다. 다만 제가 한 것은 꼭 정답이 아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납품되는 것이라서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간만에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타이번 SC 모듈에 보다폰 유심 카드를 장착하여 TCP 프로토콜로 LTE망에 접속해서 SK 통신사에 접속하여 문자를 전송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SK CNC가 메시지 서비스 사업부를 안 하겠다네요. 그래서 5월 말까지만 서비스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큰일이지요. 대책을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커지네요. 다른 메시지 서비스 회사로 옮겼는데 고정 IP가 없으면 접속이 안 된다네요. 그런데 우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 고정 IP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이건 제품화되어 납품되어서 사용 중이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방법을 찾아 해결은 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제가 해결한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새로 만든 메시지 전송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결 흐름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은 고정 IP 문제입니다. 고정 IP를 얻으려면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으니 타이번 SC 모듈에 보다폰 유심을 결합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메시지 전송 서비스 회사에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도록 하고 모듈에서는 LTE망으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즉, 문제는 중간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TCP 프로토콜 대신에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통신을 중개하는 MQTT 브로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송 서비스 회사에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려면 개인 서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개인 서버를 사용하면 컴퓨터 한 대가 통째로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므로 저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하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피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 취미로 할 수준이 아니게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해결해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시간이 없네요.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두이노 메인 프로그램의 전체 플로우 차트입니다. 수정 부분은 메시지 전송 부분과 URL을 수정하면 된답니다. 다른 부분은 손 뗄 필요 없어요. 그런데 TLS 방식에서 MQTT 방식으로 변경되었기에 1회 데이터 전송량이 달라진답니다. 제가 TLS 방식으로 할 때에는 1200바이트로 한정하였었는데 MQTT는 보내야 할 메시지만 80바이트로 제한하였답니다. 실제 전송할 메시지 외에도 이것저것 붙어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훨씬 크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송할 때 한글이나 특수문자처럼 아스키 코드가 아닌 문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문자를 UTF-8로 변환한 후 %가 앞에 붙는 URL 인코딩을 하여 전송한답니다. 또한 타이번 SC 모듈의 내부 펌웨어도 1500바이트까지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즉, 메시지를 분할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때 주의할 것은 UTF-8로 변환한 후 한글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URL 인코딩을 해서 전송하는데 URL 인코딩을 하면 분할하는 위치에 따라 %기호 부분이 잘려서 한글이 깨지게 된답니다. 지금 화면은 전화번호를 분할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은 전송 부분입니다.
즉, 서버로 전송할 때까지는 UTF-8로만 변환해서 서버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URL 인코딩은 서버에서 재조립 후 실행하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전송 부분에 대해서 접속 방식과 메시지 분할 파트가 추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버 부분입니다. 먼저 GitHub에 가입을 합니다. GitHub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입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쉬우니 별도 설명을 패스하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처럼 사용 방법을 찾아봐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가입만 하시도록 하죠. 우린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된답니다. 이제 서버에 가입할 차례입니다. 서버는 유료입니다. 저는 서버로 벌처를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따라하시면 된답니다. 인터넷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답니다. 벌처는 로그인할 때 승인 코드가 아이디로 사용한 메일로 별도로 날아온답니다. 이 승인 코드까지 넣어야 로그인이 된답니다.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버는 제일 싼 사양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2.36 정도 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하답니다. 자, 이제 GitHub에 등록했으니 폴더를 만들고 프로그램 올리는 것을 해볼까요? 사용법을 찾아봐도 되지만 직접 해보는 게 빠르겠죠? 화면을 잘 보면서 따라하세요. 전용 폴더를 레포라고 한답니다. 레포. 우측 최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New Repository, 즉 New Repo를 선택합니다. 화면처럼 폴더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삭제한답니다. 이유는 따라하다 보면 알게 된답니다. 이때 Add README는 꼭 ON으로 하세요. 아래의 녹색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개를 올릴 겁니다. readme.md, index.js, package.json, 도커 파일. 이 중 도커 파일은 사용하지 않지만 일단 올려두겠습니다. readme는 이미 있으니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도 만들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수정할 것이니 기본 내용만 넣겠습니다. 보고 따라하시면 된답니다. 리드미는 화면처럼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진입한답니다. 내용을 넣고 우측 상단의 녹색 버튼을 누르면 된답니다. 파일 추가는 우측의 녹색 버튼 옆에 Add 파일 버튼을 눌러 Create New 파일을 선택해주세요. 파일 이름을 기입하고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의 녹색 버튼 누르고 새로 나타난 작은 창의 녹색 버튼을 누르면 끝!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일도 생성해주세요. 다 했으면 이제 메뉴에서 우측 끝에 있는 세팅을 클릭합니다. 새로 나온 창에서 첫 번째 템플릿 레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이제 메뉴의 좌측 끝에 코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녹색의 Use this templ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Create a new repository를 클릭합니다. 바뀐 창에서 사용하실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존에 만들 폴더명이 아닙니다. 새로 사용할 이름입니다. 우측 하단의 녹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초기 화면으로 가면 아까 만들던 거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이름 2가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던 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울 레포를 선택하고 메뉴 라인의 세팅을 선택하고 바뀐 창의 맨 아래로 이동하면 빨간색의 Delete this repository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화면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이런 귀찮은 방식 말고 편한 방법이 있을 듯한데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GitHub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날려줄 전송 서비스 회사를 찾아 가입합니다. 저는 메시지 및 사이트를 선택했답니다. 가입하고 입금하는 방법은 패스하고 메뉴의 연동 발송, 수신 안내를 클릭하고 맨 밑까지 화면을 내리면 연동 매뉴얼 다운받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사용법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서버 프로그램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index.js와 package.json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화면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화면은 서버에서 IP 주소와 패스워드 확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제 GitHub에서 프로그램도 완성했다면 프로그램을 서버에 원격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올리거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최대한 자세히 그림으로 만들었으니 화면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각종 자료 화면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은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과 처음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화면처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원격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 작업이랍니다. 이 화면은 GitHub에서 프로그램을 받아 서버에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프로그램 수정 후 업데이트하는 것이랍니다. 사전 설치 및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된 적이 있다면 서버 접속 후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이 화면은 저는 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함께 올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국내 메시지 전송 서비스 회사가 가상 IP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버려서 급하게 우회 방법을 찾느라 고생했네요. 5월에 완성을 했는데 그동안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야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네요. 이젠 취미로 할 수준이 아니고 유지하는데 비용도 지불해야 되니 소규모로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규모 IoT 기기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네요. 전체적인 개발의 방향과 필요한 외부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올렸고, 직접 개발하신다면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빨리 서비스 종료 전에 해결해야 해서 급하게 서둘렀지만 더 좋은 방법이나 간결한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고수님들은 간단할지도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